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기 바랍니다. 땡스기빙과 연말을 앞두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랑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요. 저도 매일 정신이 없어 바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DD 관련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데요. 요즘은 하우징 is key 프로그램으로 렌트나 유틸리티 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매일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타인종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매일 한인의 여러 이벤트나 행사가 있어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인의 회장의 일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많이 바쁜지 몰랐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하소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플라 뉴스는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7일 날 수요일 카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제가 지난해부터 한인회에서 많은 분들께 PPP 용자와 EIDL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신청자들은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미국을 떠나고 없는 유학생들의 신분을 도용해 무려 2천만 달러에 달하는 PPP와 EIDL 사기 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LA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저희 피터장 기자님이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금융보호 프로그램 PPP와 경제재해 대출 프로그램 ELDL 사기범들이 LA에서 적발됐으며 주범에게는 무려 1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연방검찰은 조직원 7명이 가담해 2천만 달러 상당의 PPP 및 ELDL 대출을 사기로 받아낸 조직이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5년에서 최대 17년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15일 리차드 아이바지안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마리에타 테라벨리안 징역 6년, 아투르 아이바지안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썬밸리와 그라나다 힐스, 글렌데일에서 PPP와 ELDL 사기로 거액을 대출받은 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년 전에 미국을 잠깐 방문했다가 출국에 돌아오지 않은 외국인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유학생들이 신분을 도용하는 등 수십 개의 가짜 신분증과 위조한 세금 보고 서류, 금요 기록 등으로 150여 건의 사기 대출을 신청해 2천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사기로 대출받은 2천만 달러로 다자나, 글렌데일 및 팜데저트 등지에서 고급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금화, 다이아몬드, 보석, 고급 시계, 고급 수입 가구, 디자이너 핸드백, 의류 및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PPP 융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최악의 팬데믹 위기에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PPP와 ELDL 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아 탕진해버린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앞으로도 사기 대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한국 여권이 12월 21일부터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청하는 여권들에 적용됩니다. 이 소식은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이 일반인에게도 전면 발급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PC 타입의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전면 발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여권 수요가 70% 이상 감소하면서 발급 시기가 연기된 다음 달부터 발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여권의 재고 누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 발급 시기가 미뤄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바꿔놓은 차세대 한국 전자 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이었지만 남색으로 바꿉니다. 비자 페이지는 48페이지에서 58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 페이지는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을 도입해 레이저로 각인하는 방식으로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을 재고분이 남아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5년 미만 여권으로 희망자에게 한 해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카플런 뉴스 채널 박 기자였습니다. 네, 그제도 제가 캐플런 뉴스에서 요즘 미행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50마일을 뒤쫓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금을 강탈해간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BC4 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업랜드 주택 차고에서 3인조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새벽에 집에 도착한 집주인은 약혼자와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와 총을 겨누고 나머지 2명은 결혼을 준비 중인 이 커플에게서 귀중품을 몽땅 털어갔다고 합니다. 롤렉스 시계 등 1만 8천 달러 귀중품과 현금은 강탈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3인조 강도 용의자들이 이 커플이 할리우드 한 식당에서 나온 뒤부터 50마일을 뒤따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흰색 포드 머스탱 신형, 흰색 머세디스 벤츠 신형 2대를 타고 피해자 차량을 50마일 가량 뒤따라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행 강도가 금품만 강탈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재외동포 위원회 임종성 위원장 일행이 한인회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신설과 이중 국적 허용,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등 재외동포 관심 상황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부와의 대화 나누기를 그런 이제 포션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정부한테 왜 코로나 도중에 미국이라는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을 찾아서 경기 부양책을 보내는데 여기 지금 서류 미비자분들, 그러니까 한국 시민들,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왜 이런 돈을 미국처럼 찾아서 주지 않느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21개월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서류 미비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한인회가 5차를 통해서 지금 50만 불을 넘는 금액을 갖다가 구호기금, 그러니까 로인컴하고 이제 서류 미비자 위주로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왜 한국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냐. 네, 그리고 뭐 이중 국적, 뭐 해외 선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얘기들은 지금 거의 20년이 넘은 이야기들인데 언제까지 이야기만 하고 간담회? 이런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뭐 사실상 뭐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뭐 매년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망하긴 했는데 뭐 일단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서류 미비자 한국 시민이지만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 대통령 선거에는 모든 분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마케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same old politics인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무섭게 커지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G2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서방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죠.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도 있었죠. 오늘 놀라운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순자산이 미국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순자산이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불어났으며 순자산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컨설팅 회사 맥킨지앤컴퍼니는 전 세계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스웨덴, 영국 등 10개국의 대차 대조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은 2000년 160조 달러 수준에서 510조 달러로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순자산은 2000년 7조 달러에서 지난해 120조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입니다. 반면 미국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2배 성장한 90조 달러를 기록해 중국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선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7%에서 2019년 71%로 증가했고 중국에선 2000년 48%에서 2015년 6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킨지는 전세계 순자산의 3분의 2가 넘는 68%가 부동산이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10개국의 집값은 약 3배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BTS의 소파이 스테디움 공연을 앞두고 LA 지역 호텔비가 급등하고 7,000달러가 넘는 티켓이 등장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인기를 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오늘 LA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항공편으로 LAX에 도착했는데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LAX는 새벽부터 방탄소년단을 보려는 팬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공항 측에서는 혼잡을 우려해 일단 출구가 아닌 특별 출구로 방탄소년단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Boring. BTS의 LA 도착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이들은 아미 스틱을 흔들며 We purple you, BTS를 외쳤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보라해 BTS라고 하는데 BTS와 팬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BTS는 27일과 28일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차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에는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American Music Awards 시상식에도 참석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만이라도 우리 와이프랑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갈까 말까.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돈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와이프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인데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첫 4주간 시청 시간을 모두 합쳐보니 무려 18만 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첫 4주, 시청 시간이 무려 16억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집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 공개된 후 28일 동안 넷플릭스가 가입자들이 16억 5천만 시간을 시청했습니다. 이 시청 시간은 18만 8천 년이 넘는 기간으로 넷플릭스의 영화와 TV 부문 중 최다 시청 시간입니다. 뒤를 이은 흥행자인 미국 드라마 브리저튼의 2.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브리저튼의 시청 시간은 6억 2,500만 시간으로 오징어 게임이 10억 시간이 넘게 앞섰습니다. 이번 수치는 넷플릭스가 프로그램 인기도 측정 기준으로 총 시청 시간 반으로 바꾸면서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최소 2분 이상 시청한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지만 프로그램의 인기도를 측정하기엔 너무 낮은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시청 시간은 총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 박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용하실 텐데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플 스토어가 아니면 수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플이 고장난 아이폰을 직접 수리하도록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애플은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를 스스로 수리하라는 사용자들에게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최신 모델 아이폰 13, 아이폰 13, 아이폰 12에 먼저 도입되고 맥 PC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수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C가 애플 등 전자제품 업체들에게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하면서 애플도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갤럭시 보이, 아니면 갤럭시 보이인데 아이폰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그냥 갤럭시 사세요. 훨씬 더 쓰기 편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 그림 처음 본 그림인데 이 그림이 뉴욕 서더비 경매에서 무려 3,94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가 아는 유럽의 유명 화가가 아닌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디에고와 나라는 작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작품으로는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여류 화가인데 1949년에 완성한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유명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한 프리다 칼로는 남편 디에고의 불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을 담아낸 작품이 이 자화상입니다. 칼로는 1926년 교통사고를 당해 평생을 육체적 고통에도 시달렸는데 그녀의 작품들은 이 같은 고통을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 그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네, 코로나가 풍토병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파우치 소장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부스터샷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 완전 접종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CNN이 오늘 보도한 건데요. 백신 면역력 저하와 감염 확산으로 두 차례였던 완전 접종 개념이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스터샷을 포함해 세 차례 접종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2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여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꼭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는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한인의 부스터샷 접종은 다음 달 17일 예정입니다. 네, 11월 17일 화요일 카플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뉴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